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 아니라는 점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파산의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처럼 다시 살아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SiC 반도체라는 분야의 절대 강자, 울프스피드 이야기인데요. 아니, 어떻게 최악의 위기를 겪고 나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이 믿기지 않는 반전 드라마,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파산은 사실상 기업의 끝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울프스피드는 그 상식을 아주 보기 좋게 깨부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파산한 기업이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울프스피드가 왜 어쩌다가 그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는지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모든 비극에는 원인이 있듯이 울프스피드의 위기는요, 미래를 향한 너무나도 야심찼던, 하지만 그만큼 엄청난 돈이 들어갔던 투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울프스피드는 다가올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 시대를 보고 그 누구보다 먼저 아주 과감한 베팅을 했어요. 한마디로 올인을 한 거죠. 세계에서 가장 큰 200mm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공장 모오크밸리 팹을 짓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녹록지 않았어요. 시장은 생각보다 더디게 열렸고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졌죠. 마치 태양을 향해 너무 가까이 날아간 이카루스처럼 그 야심찬 비상은 결국 유동성 위기라는 추락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스케일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울프스피드가 짊어진 빚이 무려 65억 달러.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우리 돈으로 약 8조 원이 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특히나 금리가 막 치솟던 시기였으니까 이 막대한 빚은 회사의 숨통을 조이는 족쇄가 됐고 결국 회사를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울프스피드의 추락은요, 그냥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거든요. 이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전략적인 재탄생이었습니다. 울프스피드가 꺼내든 카드는 바로 사전 계획된 파산이라는 거였어요. 좀 생소하게 들리시죠? 이게 뭐냐면요, 일반적인 파산이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돈 빌려준 채권자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자, 우리 빚은 이렇게 정리하고 회사는 이런 식으로 살립시다 하고 모든 계획을 미리 다 짜고 들어가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에요. 덕분에 시장의 충격은 최소화하고 아주 빠른 속도로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었죠.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재탄생 시나리오를 직접 쓴 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략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고요? 진짜 놀라지 마세요. 울프스피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전체 부채의 무려 70%를 탕감받았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4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에 달하는 빚을 그냥 한 번에 싹둑 잘라내버린 겁니다. 와, 이건 마법 같은 일이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빚이 줄어드니까 매년 갚아야 했던 이자 비용이 무려 60%나 줄어들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자 갚느라 허덕이던 그 막대한 돈이 이제는 고스란히 미래를 위한 실탄이 된 겁니다. 연구개발이나 시설 투자에 마음껏 쏟아 부을 수 있게 된 거죠. 재무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회사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재무적인 족쇄는 완전히 풀었어요. 그렇다면 울프스피드가 이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보물, 그게 대체 뭐였을까요? 네, 바로 실리콘 카바이드, 이 SiC 반도체 시장이었습니다. 이 CIC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아주 쉽게 말해서요, 기존 반도체가 대부분 실리콘, 즉 Si로 만들어졌다면 CIC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게임 체인저입니다. 기존 실리콘보다 전력 효율이 훨씬 높고 더 뜨거운 온도나 높은 정압도 거뜬히 버텨내거든요.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전기차 주행거리는 더 길어지고 충전 시간은 확 빨라져요. 태양광 발전 효율도 극대화할 수 있고요. 한마디로 미래 에너지 시대의 심장 같은 핵심 부품인 셈이죠. 이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전문가들은 세익 반도체 시장이 매년 평균 30%씩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초고속 성장 시장 정말 찾기 힘듭니다. 이건 그냥 성장한다가 아니라 폭발한다고 표현해야 맞아요.
더 대단한 건요, 이렇게 폭발하는 시장에서 울프스피드가 차지하는 위상입니다. 현재 식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한 압도적인 1등이에요. 거의 독과점 수준이죠. 다른 경쟁사들이 아직 150mm 웨이퍼에 머물러 있을 때 울프스피드는 이미 세계 최초로 200mm 웨이퍼 양산에 성공하면서 기술 격차를 아득하게 벌려놓았습니다. 이제 돈 문제까지 해결했으니 이 거대한 시장의 과실을 사실상 독차지할 준비를 마친 셈이죠. 자, 재무는 깨끗해졌죠? 시장은 폭발적으로 크죠? 이제 뭐만 남았을까요? 맞습니다. 이 완벽한 계획을 제대로 실행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과연 울프스피드의 재도약을 이끌 새로운 리더는 누구일까요? 울프스피드가 정말 영리하게도 회사를 이끌 2명의 핵심 전문가를 영입했는데요. 저는 이분들을 최강의 창과 방패라고 부르고 싶어요. 한 명은 공격적으로 시장을 뚫고 나가고 다른 한 명은 그 기반을 튼튼하게 지키는 그야말로 완벽한 조합을 만들어낸 겁니다. 먼저 창 역할 마이크 보칸입니다. 이분은 한마디로 업계 최고의 공격수, 세일즈 전략가예요.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에서 글로벌 영업을 총괄했던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죠. 그의 임무는 아주 명확합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과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전기차 같은 고성장 시장의 매출을 극대화하고 시장 지배력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공격수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죠? 든든한 방패가 있어야죠. 바로 에릭 머서입니다. 이분은 코닝이라는 회사에서 최고 운영 책임자, 그러니까 COO를 지낸 제조와 운영의 달인이에요. 그의 임무는 세계 최대 규모인 200mm씩 공장을 안정적으로 돌리고 생산 수율을 쭉쭉 끌어올려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영업팀이 아무리 계약을 많이 따와도 뒤에서 물건을 제때 제대로 못 만들어주면 다 꽝이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분이 맡은 겁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새롭게 태어난 울프스피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그려보죠. 그들의 두 번째 질주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이제 울프스피드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습니다. 4개의 강력한 기둥 위에 서 있어요. 첫째, 빚 걱정 없는 튼튼한 재무. 둘째, 가장 잘하는 200mm SiC 시장에만 집중하는 날카로운 전략. 셋째,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시장 지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격과 수비가 완벽한 리더십까지. 이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체에 가까워진 거죠. 물론 앞으로의 길이 마냥 장밋빛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리스크도 있죠. 저렴한 가격으로 밀고 들어오는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전 세계 경기가 나빠지거나 전기차 시장이 잠시 주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도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모든 재무적인 족쇄를 풀어버리고 최고의 기술력과 최고의 팀으로 부장한 울프스피드. 과연 이 기업이 단순히 재기에 성공하는 걸 넘어서 차세대 반도체 시장의 판도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을까요? 진짜 게임은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